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를 보면서 계층 구조로 원링크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로는 먼저 요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2D 오브젝트에 스플라이트 1으로 서클을 하나 만드시고요. 서클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씬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크기를 그래서 이제 요 사이즈를 사이즈 조정하는 법은 여기다가 지금 하나 서클이 생겼는데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이름을 로봇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서클 대신에 로봇으로. 그다음에 크기는 그냥 100. 네, 여기서 이게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은 100으로 111로 돼 있죠. 그러니까 111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컬러를 약간 이런 컬러로 좀 바꾸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컬러만 여기서 색깔을 좀 대략 뭐 그냥 적당하게 이런 색으로 놓고 컬러 세팅을 좀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컬러는 바뀌었죠, 그죠? 두 번째로는 좀 더 키울게요. 컨트롤을 이용하면은 좀 화면을 키울 수가 있어. 네, 이렇게 키우고 두 번째로는 네, 이 상태에서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엑시스 1을 하나 여기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엑시스 1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키를 누르고 그대로 이번에는 엑시스는 그냥 크리에이트 엠프티로 네, 그냥 이렇게 좌표만 있는 거죠. 스프라이시 없는 걸로 그렇게 만들고 포지션은 전부 0으로 놓으려면 여기다 리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0으로 놓으면은 이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즈모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자리에 딱 원점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 2개 만들었어요. 로봇,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로봇은 그냥 서클로 되어 있는 스플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 서클로 되어 있는 거, 컬러 있는 거고, 그냥 요 게임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거는 좌표만 있는 empty. 근데 엑시스 1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게임 오브젝트를 엑시스 1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계층화, 엑시스 1을 로봇 밑으로 놓으라 그랬으니까 이걸 잡고 그대로 로봇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밑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드는데요. 플러스 누르고 다시 2D 오브젝트 스플라이트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이름을 조인트 1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서 가봅시다. 조인트 1으로 이름을 붙이고 역시 이 조인트 1의 좌표도 전부 원점으로 자동으로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는데 전부 원점으로 넣어주면 리셋을 해주면 전부 원점으로 가버리죠. 크기는 0.5로 스케일을 0.5 0.5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컬러는 대략 그냥 하늘색 비슷한 컬러를 썼으면 해요. 그러니까 0.5로 놓은 거에 대한 조인트 1의 컬러를 대략 하늘색 쪽이니까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컬러를 세팅을 해서 0.5, 0.5, 0.5 놨고 걔의 계층은 다시 오브젝트 1축 로보담 네 지금 약간 이쪽으로 놓고 0.5로 놓고 조인트 1으로 놨죠. 그리고 걔도 역시 엑시스 1 밑으로 그러면은 엑시스 1 밑으로 올려면 얘를 잡고 엑시스 1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다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상태까지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암1을 만들자는 건데 암1은 또 플러스를 누르고 2D 오브젝트 스플라이트 이번에 스퀘어로 해가지고 역시 원점으로 놓고요. 일단은 원점으로 리셋을 시키고 얘는 길이를 3으로 해주고
넓이는 0.5, 높이는. 그 다음에 Z는 위쪽으로의 높이인데 그건 지금 2D니까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고, 컬러는 약간 짙은 푸른색으로 이렇게 놓자 그랬으니까 다시 스퀘어를 잡고 컬러를 약간 짙은 푸른색 정도로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고, 네, 컬러 세팅을 끝냈죠. 그런데 얘가 지금 정중앙에 다 몰렸으니까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려면은 포지션을 여기를 3 정도로 이렇게 보내주면 안 되고 1.5 이게 센터에 잡히기 때문에 중심이 1.5 정도만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원하는 거는 얘 위에 얘 밑으로 얘를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얘가 엑시스 로봇을 일단은 스퀘어드 이름을 아만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름부터 아만으로 바꿔주고, 아만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계층 구조를 얘를 아마는 조인트에 같은 거니까 엑시스 1에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엑시스 1에 넣게 되면은 조인트랑 같아졌죠. 계층 구조를 잘 보시면 그렇게 놓고, 얘가 안으로 들어간 것만 잡아주면 되니까, 이거는 얘의 그 오더원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더원 레이어를 한 층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1층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1층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얘보다는 이 동그라미는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인트 1의 레이어도 1층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했어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서 암왕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엑시스 2를 또 하나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 엑시스 2도 역시 크리에이트 엠프티로 해가지고 역시 엑시스 2도 리셋을 걸고, 네, 그 다음에 이름을 엑시스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엑시스 2의 계층은 암1 밑으로, 엑시스 1 밑으로 놓는 거니까 엑시스에다 걸어주게 되면은 엑시스 1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네,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2의 끝을 요 끝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두고 포지션만 3으로 보내주면, 네, 딱 여기가 엑시스 2가 여기로 이동되지 않을까요? 딱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엑시스 2, 네, 암1 중앙, 조인트 1은 여기, 엑시스 1은 여기, 로봇은 여기, 네, 다 원하는 대로 딱딱딱 위치가 됐죠. 그리고 끝에다가 다시 조인트 2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2는 조인트 1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라서 요걸 복사해도 돼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엑시스 2로 놓고 거기다가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으로 복사가 되는데, 이름만 여기다가 2번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굳이 뭐 크기라든가 컬러 이런 거를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엑시스 조인트 2만 엑시스 2 밑으로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는 것만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되는 거고, 얘도 역시 이쪽 끝으로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만 여기다가 3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일단 얘를 그럼 0으로 해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됐네요. 그러니까 얘 0으로 가나 보다. 0으로, 왜냐하면 엑시스 2 자체가 이미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까지가 이게 계층화 구조. 네, 여기서 계층 구조를 잘 보시면은 로봇이라는 게 노란색 원에, 노란색 원 안에 지금 빈 엑시스 1, 조인트, 그 다음에 암 끝에 또 빈 엑시스 2, 또 여기 있는 조인트, 이게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이해하실 수 있다면,
어떤 이런 조인트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 그림으로 잠깐 표시한다면 이런 거를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면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기즈모를 가지고 로봇을 선택하고요. 로봇을 선택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거나 이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얘가 전차가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덩어리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딱 놓고 다시 리셋 시키면은 네, 리셋은 어떻게 하죠? 로봇 자체를 좀 회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여기다 리셋을 이렇게 시키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딱 돌아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쭉 내려가서 코딩, 엑시스 CS 코딩을 해보자는 거니까 코딩은 이제 좀 쉽죠. 여기다 놓고 지난번처럼 프로젝트 밑에다가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고 다 스크립트 만들고 자, 여기다가 create C# 해가지고 C# 스크립트를 만들면서 이름을 axis1이라고 붙이겠어요. 이렇게 붙이고 axis1으로 가시면은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까지 만든 거를 제가 드릴게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구한테 이 프로젝트를 전체를 주는 방법인 거니까 이거 잘 보세요. 전체 세이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 뭐 사실 세이브만 끝나는데 불안하니까 세이브 프로젝트까지 해주고 얘를 이제 빠져나오면은 이제 엔드를 하고요. 얘도 엔드를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이 뭐지? 이제 우리 작업 폴더로 가보시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워킹 폴더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의 사용자의 KC코어에 지금 방금 만든 게 클래스 4 지금 만든 게 클래스 4를 만들었거든요. 얘를 클래스 이 중에서 우선 요 코드만 넣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줄 컨트롤 C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설명을 안 하는 바람에 네. 스타트 말고 업데이트에다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요 4줄만 들어가는 걸로 Q와 A로 플러스 R과 마이너스 R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R은 여기서 요거를 퍼블릭 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 퍼블릭 존이죠. 여기다 플러스 R 네 요것만 해주면은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Q와 A를 가지고 회전시키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세이브 한 다음에 모드 저장 그리고 어태치를 시켜야 되겠죠. 코드 파일 어태치 몇 번 반복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디다 어태치 시킬 거냐면 axis1에다가 어태치 시킬 거예요. 네, 그 어태치 어떻게 시키냐면은 지금 axis1을 선택하고 요 스크립을 잡고 푸른색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어태치가 된 거죠. 여기서 프로젝트 한번 세이브 해주고 네, 이 상태가 지금 스크립까지 어태치 된 거고 플레이를 시켜보면은 코드 명령에 의해서 axis가 Q와 A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오는 동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xis를 선택하고 여기서 스피드를 조금 늘리면 0.5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좀 더 빠르게 QA 원운동되는 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냥 계층 구조의 암을 만들어 가지고 엑시스 1에다가 그냥 우선은 그냥 QA로 회전시키는 명령만 넣는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거까지만 한번 일단 해보세요. UI 추가는요, 텍스트 추가니까 여기다가 뭐 적당하게 뭐 여기다 플러스를 누르고 UI 그 다음에 레거시 텍스트 이렇게 누르게 되면 UI가 추가가 되죠. 그런 상태 속에 거무틱틱하게 나오는데 텍스트1을 뭐 이름을 인포로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인포를 인포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위치도 요 위치보다는 대략 여기를 300으로 놓고요. 크기를 여기를 마이너스 30 정도로 이렇게 놓은 위치로 바꾸겠어요. 여기를 300.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140 정도 위치. 네. 이 정도 위치에 갖다 놓죠. UI를. 이 정도 위치. 마이너스 100. 100으로 할까요? 100? 너무 내려갔네. 마이너스 100 정도 위치. 네. 이렇게 정도 갖다 놓고, 색깔은요, 여기서 텍스트를 이렇게 내려보면은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네. 여기가 저 컬러라고 있죠? 여기를 흰색으로 바꾸겠어요. 요쯤을 아마 찍으면 흰색이 될 것 같습니다. 흰색을 바꿔주고, 닫아주게 되면은, UI가 요 정도 높이에다가, 인포라는, UI를 추가를 한 거예요. 인포. 그쵸? 인포. R 빼고. 여기까지 추가하고, 또 요것도 중간에 한번 세이브를 이렇게 해주고. 네. 이게 지금 플레이 중에 UI 선택한 게 다 날아가요. 지금 저는 다 날아가게 생겼어. 다시 꺼주고, 그럼 여기서 싹 사라져. 이게 플레이 중에 된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 다 없어졌잖아요. 다시 해야 되겠다. UI. 플레이를 꼭 끄고 해줘야 돼요. UI, 레거시, 텍스트. 그쵸? 인포.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몇이라고? 마이너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한 100 정도 놓고, 여기는 300 정도 이렇게 놓고, 컬러는 흰색으로. 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흰색의 UI가 또 안 생기지? 생긴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글씨를 이제 써보는 건데요. 이제 글씨는, 여기서 보면은, 먼저 UI를 코드에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UI 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보고 한번 합시다. 여기다가 요 코드거든요. 요 코드만 그대로 컨트롤 C해서 퍼블릭 영역에다가 여기죠.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퍼블릭 유니티 엔진 UI.txt의 인포 하고 세미콜론까지 쳐주면은 이 상태가 되고, 요걸 넣고 세이브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아까 여기서 이제 UI가 보여요. 아까 퍼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어디가 보이냐면은 지금 엑시스 1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UI가 보이잖아요. 인포라고. 근데 여기 non.txt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참조를 넣어줘야 되는데, 참조를 넣어주는 방법은 지난번에 끌어오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인포라고 있죠. 얘를 선택해줘도 됩니다. 이거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주면 얘가 들어와줘요. 참조가 오브젝트에 들어와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드디어 이제 아까 그 코드에서 생성한 오브젝트하고 게임 오브젝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연결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원 위치를 그렸을 때의 위치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출력은요, 위치를 잡아오는 것은 포지션인데 어느 위치를 잡아오고 싶으냐면 엑시스 2의 위치를 잡아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의 위치를 여기다 표시해 주고 싶어요. 얘의 위치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엑시스 2잖아요. 엑시스 2의 위치니까 엑시스 2의 위치를 잡아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엑시스 자체를 얘가 또 알아야 되니까 얘는 지금 엑시스 1에다가 지금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엑시스 2를 잡으려면은 어떤 코드를 잡아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 이 부분 퍼블릭 엑시스 조인트 2로 했는데 엑시스 2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엔터, 네, 게임 오브젝트 엑시스 2 여기를 엑시스 2로 바꾸겠습니다. 엑시스 2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 놓고 또 얘도 역시 일단 요거만 바꿔놓고 역시 세이브를 한번 해보세요. 세이브를 한번 해보고 모드 저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엑시스 1으로 가보면은 엑시스 2가 퍼블릭 영역이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퍼블릭 엑시스 엑시스 2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엑시스 2라는 컴포넌트로 가보면은 엑시스 2를 찍어보면은 요게 발생했잖아요. 또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넌으로 돼 있잖아요. 역시 여기도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엑시스 2를 더블 클릭해주면은 또 똑같이 그 게임 오브젝트 생성한 변수에다가 얘를 참조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뭔가 이거를 인스탄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그냥 코드상의 인스탄스 변수일 뿐이고 얘 게임 오브젝트랑 연결이 안 된 거거든요. 연결은 여기서 해주라는 얘기죠. 이제 얘가 얘로 연결이 되는 순간이죠. 그걸로 인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포라는 오브젝트고 엑시스2도 지금 엑시스2라는 오브젝트잖아요. 근데 얘는 엑시스1이잖아. 엑시스1 입장에서는 인포나 엑시스2나 다른 오브젝트라고. 걔네들을 얘가 이쪽에서 연결을 하려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퍼블릭으로 선언해버리고 서로 참조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른 오브젝트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브젝트 간에 통신이 되는 거니까. 어떤 정보를 알고 싶죠? 엑시스2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위치를 여기다가 요거 컨트롤 C 해가지고 얘를 업데이트를 놓고 네 이렇게 포스는 지금 빨간불이 설치됐으니까 그냥 벡터3를 하나 만듭시다. 벡터3 타입의 포스라는 거를 조인트 2가 아니라 여기서는 엑시스 2로 바꿨죠. 이름을. 그 조인트 2는 그냥 그림으로만 놔두고 엑시스 2로 바꿔주세요. 엑시스 2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엑시스 2 오브젝트의 포지션 정보를 포스에다 저장해 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업데이트 칸에다가 뭐를 잡아오는 거죠? 인포. 얘를 잡아봅시다. 인포를 가져오면은 이제 뭐죠? 포스는 이미 여기서 엑시스2의 포지션 정보잖아요. 그거를 인포라는 아까 UI에다가 뿌려라 이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모두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은 원하는 대로 원운동 안의 끝에 정보가
info라는 UI 오브젝트에 디스플레이 되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죠. 로봇 포지션 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이가 3이잖아요. x가 3, y가 0 맞잖아요. 그죠? z는 지금 튀어나오는 쪽 방향이니까 얘는 0이고 이렇게 표시되고, q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쭉 두 개의 값이 다 바뀌고 있죠. y축도 바뀌고 있다가 대충 90도가 되면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렇죠? 높이가. 그러니까 딱 맞죠. 마이너스도 한번 해보세요. 쭉 내려가서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3이 돼야 될 것이고 여기 0 대략 맞죠. 그러니까 이게 XY가 요 끝점에 XY 공간상의 위치를 잘 표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지금 확인해 보는, 원운동 하는 요 끝에 XY 정보를 지금 디스플레이 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첫 번째 해보자는 게 요 원운동. 원운동으로 지금 지금 엑시스 1 입장에서는 두 개의 다른 오브젝트의 정보를 얻었는데, 하나의 오브젝트가 뭐죠? 엑시스 2라는 오브젝트고, 또 하나의 정보는 뭐죠? UI 오브젝트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얘 끝쪽에 있는 정보를 얻어내서 뭘로 여기서 얻어내 가지고 또 다른 오브젝트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하고 있죠. 그런 예제입니다. 요 예제가 요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해보자는 것은 쭉 내려가서 그거의 이제 위치를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계산해 보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복사를 해보고 컨트롤 C 해가지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다가 엔터 컨트롤 V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get pos end 그랬는데 뜻은 뭐냐면 포지션 엔드, 그러니까 엔드 끝에 위치를 알아내보자. 이 엔드 끝에 위치를 알아내자. 그러니까 물론 아까 뭐로 알아냈죠? 포지션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정말 그런가? 함수로.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가 알려주는 위치고, 유니티가 알려주는 위치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해서 계산되죠? 우리가 원운동 생각해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 배웠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 준다고? 일단 요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건 좀 내가 좀 일반화 시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해보고, 길이를 의미하는 D, 이걸 D로 했어요. L로 안 하고. D를 아까 팔 길이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3으로 한번 놔봅시다. 3 이렇게. 8 길이에요. 안에 길이. 아까 3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오브젝트 만들 때. 3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암 길이가 3, D가 3이고, 그 다음에, X를, 이건 다 일단은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X를 포스.X 그랬는데요. 포스.X 그런 이유는 뭐냐면, 벡터 3를 놨어요. 벡터 3로. 그러니까, 벡터 3의 포스를 그냥 000으로 초기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벡터 3는 아까, 위치를 3차원 벡터니까, 벡터 3는 3차원 위치 정보다. 이거지. 3차원 벡터. 네, 그러니까 000으로 놓은 거에 X를, D, 코사인 세타로. X는 D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타가 들어와야 되겠죠, 어디선가. 그러니까 그거를 함수에서 받았어요. 세타 디그리로. 디그리로 받았고, 얘는 더블 세타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라디안 단위가 있고,
디그리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안 단위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은 코사인 사인을 라디안 단위로 계산해줘요. 그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using 코사인 사인을 쓰기 위해서 using 해가지고 뭐를 연결해 줘야 되냐면 시스템 매스 using static 대문자 시스템 대문자 매스 요거 연결하면은 이제 요게 수학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수학 함수 라이브러리. 네. 코사인 사인이란 걸 요걸 추가해 줘야 돼요. using static system math. 여기를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세타 디그리 라디안 단위라 그랬으니까 세타는 할당되지 않는 지역 변수 요거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은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세타 디그리가 들어왔어요. 어떤 값이 각도가 세타 디그리를요 나누기 180을 하고 곱하기 파이는 대문자 pi 네 이게 pi가 매스가 제공하는 3.14 이러고 그거예요. 요게 이제 디그리 단위 180을 파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4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라디안 단위에서는 한 바퀴가 2파이거든요. 2파이고 반 바퀴가 파이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반 바퀴면 180도 없고요. 그러니까 파이를 180으로 나눈 거에 파이로 곱해주게 되면 요게 이제 디그리 단위를 라디안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세타 디그리를 받아가지고 세타를 받았어요. 얘를 더블로. 그러면 이제 다 빨간불 표시가 다 없어졌죠. 그럼 세타를 기준으로 D 사인 D는 지금 일단 3으로 놔버렸으니까 3 코사인 세타 3 사인 세타 플로트로 계산해서 리턴 포스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x가 이미 벡터이기 때문에 리턴 포스 하는 순간에 얘는 벡터 클래스로 벡터 3 클래스로 벡터 3 인스턴스로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벡터 3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타입이.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반환하는 함수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 좀 연습해 볼 수 있죠. 반환되는 객체의 타입이 벡터 3.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벡터 3를 하나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리턴 포스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값들은 계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고 계산해 줄 때 또 들어오는 값은 뭐예요? 세타 디그리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입력을 디그리로 받아 가지고 그쵸? 출력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벡터 3로 나오는 어떤 함수구나. 그게 눈에 보이겠죠? 그쵸? 얘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해야겠어요? 제포스 엔드를 호출할 때 세타 값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타를 알으려면은 얘가 돌아간 각도를 알아야 되잖아. 회전한 각도를. 회전한 각도는 어떻게 알아내요? 또 알아내면 되죠. 여기다가 벡터 3 로트라는 변수를 하나 써가지고 엑시스2가 아니라 자기 자신 디스가 엑시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의 나의 트랜스폼 그쵸? 각도 오일러 앵글스 네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거는 회전각이에요. 지금 회전각을 벡터 3로 만든 거죠. 근데 회전각도 아까 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로테이션도 보면 X, Y, G가 있는데요. 이 차원에서는 X, Y는 의미가 없고 G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보낼 때 프린트 하나 합시다. 그냥 프린트.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 네, 로트 Z를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회전각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 문제 없죠. 빨간 줄 거리가 하나도 없죠. 일단 실행해 볼게요. 지금 얘가 실행이 되면은 프린트에 얘가 회전각을 표시해 줘야 돼요. 뭐라고 표시되고 있죠? 회전각이 컨솔 창에 표시가 왜 안 돼? 플레이를 안 눌러서 그런가? 플레이. 네, 0이라 표시되어 있죠. 현재 얘 각도가 0각도인 거고요. 올려볼게요. Q 이렇게 치면은 지금 얘가 10점을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10.5도.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서 얘가 여기 딱 대략 되면 90도 되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뭐예요? 디그리 각도잖아요. 라디안 각도가 아니라. 그죠? 90.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각도가 현재 90도를 표시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내가 지금 표시한 거는 프린트를 표시한 건 뭐예요? 로트점 G는 지금 0에서 그쵸 마이너스 180에서 0에서 360도 사이죠. 얘는 사실은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얘는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80에서 180 쓰는데 얘는 0에서 360도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거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350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0에서 0에서 360도 사이를 쓰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쭉 360도구나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각도예요. 얘는 그런 각도로 뭐가 표시된다고? 로트 G는요. 그렇게 표시되는 각도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개포샌드를 보내고 싶으려면은 어떻게 보내면 되겠어요? 네. 역시 벡터 3에 벡터 3로 하나 또 받아야 되겠죠. 벡터 3에 2라고 할게요. 왜 포스 2죠? 엑시스 2의 위치니까 포스 2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get 포스 end를 호출해 볼게요. get 포스 end 이렇게 해서 인자는 각도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root.z 이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내면 get 포스 end 얘를 호출하는데 각도만 보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root.g만 보내주면은 이 안에서 뭐 계산해가지고 포스로 얘가 딸랑 리턴해주면 그거를 포스트로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걔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로트가 아니라 뭐죠? 포스트. 이걸 출력하고 이제 요건 확인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멘트 처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여기 300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이 300은 뭐죠? 내가 지금 포스엔드를 호출해서 계산한 값이고 요거는 뭐 유니트 계산한 값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1.23, 2.74 여기도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0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죠? get end로 호출해가지고 출력한 거고, 프린트에 포스 2니까. 얘는 뭐죠? 요거는, 트랜스폼 포지션으로 출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유니티가 알려주는 포지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예제인 거죠. 원운동으로 지금 그린 거에 이 위치하고 여기서 지금 한 거랑 일치한다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해보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좀 링크를 이렇게 늘려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연산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변형을 살짝 준 거는
요 3.0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이 암 길이를 그냥 고정한 게 조금 이제 찜찜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받아오려면 이 암 길이는 아까 만들 때 보면은 요 암 안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암 안에 길이를 3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거랑 똑같이 반복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암1을 오브젝트로 하나 추가하면 될 것이고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까 그 퍼블릭 도메인에서 암1이 보이겠죠. 암1이 보이는 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참조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엑시스 1을 클릭하게 되면 컴포넌트 창에 암1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여기 넌으로 또 돼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암1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은 뭐죠? 이제 얘의 암 안에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스케일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 안은 요게 추가가 됐고, 요 3 대신에 스케일 정보를 알아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암 1에 점 x가 x방향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안 보이지? 암1 그쵸? 게임 오브젝트 해놨죠. 그 다음에 암 안에 스케일 정보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를 벡터 3 해서 그냥 이름 하나 스케일에 SCA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암1에 네,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암1에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그쵸 로컬 스케일로 네 이렇게 받아와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아까처럼 이거는 스케일 벡터를 받아오는 거죠. 스케일 정보. 아까 포지션 정보는 어떻게 받아냈죠? 포지션 정보는 포지션이었고, 그죠? 방향 정보는 오일러 앵글이었고, 그죠? 스케일 정보는 로컬 스케일. 이렇게 해서 스케일 정보를 받아온 거죠. 그리고 암안의 점 x가 아니라 SCA의 스케일 정보도 XYG가 있으니까 스케일 정보의 점 x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암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제 엑시스 1에서 암1의 스케일도 받아왔고 엑시스 2의 위치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또 그 엑시스 1의 조인트 앵글도 얻어내가지고 계산도 해봤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본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늘려보면은 사실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지금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얘가 이제 원운동 하면서 계산이 했는데 내가 암안의 길이를 늘리고 싶다. 암안을 클릭해 가지고 얘를 만약에 4로 늘린단 말이죠. 4로 늘려도 얘는 이게 4로 늘어나 가지고 좀 위치는 안 맞았지만 얘는 4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상이겠죠. 포지션 정보가. 지금 왜 4로 계산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런데 정지시키고 암1을 얘를 4로 늘리려면은 정확하게 얘는 위치가 이 정도로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엑시스 1, 2도 이게 4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4로 늘리는 거에 대한 정확한 스케일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4로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지 않았습니까? 4로? 프로 코드 안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4에 대한 이제 위치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아까 스케일 정보를 얻어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일반화된 거죠. 바꿔도 되죠. 왜냐면 엑시스트의 위치를 계산하는 건데 이제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모양까지도
한 거지 사실은. 그쵸. 얘는 그대로 3을 가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그치 나오는 건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이게 모양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위치 계산은 XS2로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쵸? 선생님은 그러면은 저 길이 따라서 안 되네. 왜 안 되냐면은 암안의 스케일은 3으로 돼 있잖아요. 위치는 여기를 잡았지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위치 계산이 안 될 것 같아. 틀리게 나오잖아. 0.45 이렇게 나오고. 사로 계산. 왜냐면 지금 사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유니티로 계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계산한 값이거든.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기 인포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럼 인포를 하나 더 만들려면 똑같이 여기다가 UI, 액시스, 캔버스 여기 조금 프린트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얘를 그때 만들어 가지고 UI 텍스트를 써요. 그래서 이거 인포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도 위치가 마이너스 300 100이잖아요. 30, 100, 300 그러니까 300 네.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지우고 델리트 키로 해버리고 요 인포 요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똑같은 거니까 모양이.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요것만 위치만 한 120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두 칸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이 돼야 돼. 반복이 잘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처음에 할 일이 여기를 인포를 늘려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인포를 늘리고 뭐 인포 2 늘리고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아까처럼 참조로 늘려줘야 되겠죠. 참조 늘리는 거는 또 여기다 놓고 참조 늘리고 여기죠. 인포 2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를 늘려야 되겠네요. 네. 프린트 포스트 대신에 인포 텍스트 요거를 컨트롤 C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줘서 인포 2 텍스트로 바꾸고 네. 요거를 로봇 포지션이라는 거고 유니티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유니티가 계산한 거니까 이거 유니티 포지션이고 이거는 로봇 포지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겠습니다. 계산된 포지션. 유니티 포지션은 포스고 계산된 포지션은 포스 2잖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없애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함수로 계산된 값이 calc 2로 계산될 거고 유니티로 계산된 것은 포스로 계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게요. 포지션 그러면 네. 이거 실행해 보면은 아까처럼 지금 길이는 3이고 요 엑시스 위치는 4로 바꿔놨잖아요. 얘는 3으로 계산해주고 얘는 지금 4 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길이를 늘려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4로 늘려주게 되면은 길이가 일단 늘어나야 그치 이제 일치가 돼가지고 똑같은 두 개가 다 일치됐잖아. 4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무튼 지금은 1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주로 연습한 거는 이 계층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엑시스 1에서 만든 코드를 가지고, 지금, arm1, 엑시스 2, 그쵸? 인포 2,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들 간에 서로, 통신해 가면서, 이 원운동 계산하는 방법을 함수로 만드는 걸로 지금 오늘 해본 거고,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축이고요. 이제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이제 일축은 아주 단순 원운동이잖아요. 단순 원운동인데 이제 이것을 나중에 3축까지도 올리게 되면은 똑같은 지금 그 코드를 계속 확장해 나간 거예요. 계속 확장해 나가가지고 계속 위치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쭉쭉쭉 계산해서 요 영상만 보여드리면은 이걸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그걸 계속 쌓아 올린 거예요.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로봇인 경우에는 로봇에다가 아까 엑시스 1 올렸잖아요. 그 엑시스 1은 다시 조인트 1과 암과 엑시스 2를 올렸고요. 여기까지 아까 우리가 만든 거죠, 그죠? 엑시스 2에다가 다시 또 조인트 2를 놓고 암2 엑시스 3 여기까지 온 거고, 아까 여기까지 만든 거고, 다시 엑시스 3에다가 또 조인트 3, 암3, 엑시스 4를 놓으면 여기까지 온 거고요. 또 엑시스 4에다가 또 조인트 4를 만든 거니까 여기까지 하면 이제 3축이 되는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가 만든 코드는 프로젝트 코드에서 보면은 엑시스 1은 아까처럼 그냥 요 QA 코드로 해가지고 그냥 QA를 가지고 엑시스 1만 움직일 수 있는 코드를 그냥 구성했고요. 사실은 엑시스 1을 갖고 이제 지금 다른 코드를 만든 거고, 엑시스 2를 봅시다. 엑시스 1은 복잡하네. 엑시스 2는 그냥 이렇게 WS를 가지고 엑시스 2를 만들었고, 엑시스 3는 또, 엑시스 3, 이건가? 엑시스 3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엑시스 2도 얘 움직이는 거. 여기 코드 수가 이게 달라 보이지? 맞지? 엑시스 1은 또 요거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서 각 축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각 축의 스크립트 코드는 그냥 각 축을 회전시키라만 넣고, 로봇이라는 코드로, 실은 이제 모든 걸 다 집대성했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코드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지금 한 것들을, 위치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것들을, 코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실행만 해보면, 이게 Q가, 첫 번째 암을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W가 두 번째 암을 움직이는 거고, E가 세 번째 암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세 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쵸.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x, y, z 위치가 지금 아까 유니티 갖고 다 계산한 값들하고 내가 계산된 값하고 같은가를 좀 확인해 보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봇 공학에서는 이게 링크의 길이와 각도 이걸 가지고 요 끝점의 위치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위치를 제어해주는 그러한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한 번씩 구성해 보는 것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그젠플이 돼가지고 각 위치들을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식을 전개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지금 해본 거는 지금 1축 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키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봤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의 기본이에요. 오브젝트 만들기, 그 다음에 다른 오브젝트들을 불러오는 거, 참조해보기.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회전을 지금까지는 움직여만 봤는데, 이젠 그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근데 그 계산해 보는 함수들을 한번 이렇게 짜봄으로써, 그동안 공부한 함수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거를 잘 좀 복습을 하셔가지고, 아까 일축, 내가 조금 코드를 좀 더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복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네.